이곳은 야코시마의 한 게스트하우스. 조식 포함 1박 2만원을 약간 넘는 가격으로 야코시마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이다. 하지만 선택의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여행자들의 후기와 평점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25년이 넘은 숙소로 숙소의 팬들이 전국에서 보내온 선물이 가득하기도 하다. 숙박객들의 여행 일정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칠판. 주인분의 따스한 케어와 배려가 느껴진다. 화장실 하나, 샤워장 하나의 불편한 환경이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굶주렸던 고양이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었다. 사실 이곳은 오토바이 여행자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그분들은 1인 1텐트를 고수하신다. 오늘 아침도 고양이로 힐링.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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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그렇게 오늘의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차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이다. 안녕 고양이들아, 저녁에 또 만나. 숙소의 위치는 공항 바로 앞이라 섬 외부에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공항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렌트를 해야 하는데 한두 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오늘도 공항 앞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려 하는데 면허가 있으신 분은 렌터카를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열려라 참깨. 오늘의 일정은 야쿠시마 섬 1주 라고 어제 자기 전에 정했는데 지금이 여기 공항이니까 대충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는 그때그때 찾아보기로 한다. 평화로운 야코시마의 메인 도로를 달리는데 섬의 외곽 도로인 만큼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보며 달릴 수 있었다. 그렇게 도착한 오늘의 첫 목적지는 야코시마 환경문화센터. 환경문화에 특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보이길래 와봤다. 텅텅 빈 주차장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이런 불안감은 항상 들리는 법이 없다. 가슴이 설레는 단어 입장 무료. 하지만 오늘은 임시 휴관일. 혹시 야쿠시마에 여행 중인 게 나 혼자가 아닐까 생각하며 모닝커피나 마시기로 한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동네 산책이나 하려 하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간판이 보인다. 담배는 섬 안에서 사주세요. 담배세가 섬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관광 외에 별다른 산업이 없는지 세금이 큰 도움이 되는가 보다. 조금 걷다 보니 조금은 큰 항구가 나왔는데 이 섬의 메인 관문이 되는 곳이다. 항구를 배경 삼아 나만의 카페를 자리 잡고 일본 캔커피 시장 1위 조지아 커피를 마신다. 가고시마와 야쿠시마를 이어주는 여객선. 다음에 이 섬에 다시 온다면 배를 타고 와봐야겠다. 한 것도 없는데 오늘도 배는 고파온다. 대충 검색한 뒤에 걸어서 도착한 이곳. 야쿠시마 관광센터의 2층에 있는 식당이 맛있다고 한다. 정세류 메뉴 검토술. 앉기도 전에 메뉴부터 보기. 메뉴는 예상대로 해산물이 대부분이었고 나는 아무거나 대충 시켜보았다. 한가에서 금방 도착한 오늘의 메뉴. 야쿠시마 특산 날치소바 라면. 10,000원 정도의 가격이라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신선하고 튼실한 생선살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졌다. 맛있는 한 끼였네요. 계산을 하니 이런 걸 받았는데 야쿠시마 날치라면 식사 인증서라고 한다. 별거 아닌 종이에 의미를 부여하니 좋은 기념품이 된 것 같다.
1층 기념품 가게는 번개같이 빠져나오려 했지만 나의 의지력으로는 역시 무리. 야쿠시마의 자석을 사서 나오고야 말았다. 냉장고와 얼마나 어울릴지 상상을 해보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멍하니 숲속을 달리다가도 중간중간 멈춰서서 바다 구경을 하는 나는 계획 없는 사람.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가 도시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것 같았다. 미랑 밀수 신고는 110이라 한다. 차도 사람도 없는 길에 있는 전망대도 잠시 들렸는데 알려지지 않은 섬의 비경에 잠시 넋을 잃고 구경하고 말았다. 그렇게 조금 더 차를 타고 달려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여기가 숙소였고 여기서 밥을 먹은 뒤에 지금은 여기쯤 왔는데 아는 것이 없어 대충 지도에 그림이 있는 곳 위주로 가보는 중이다.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큰 바다거북이 산란지인데 매년 5에서 8월이 되면 수백 마리의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러 온다 한다. 일본 제일의 상륙지. 지금은 거북이들이 이미 다 돌아간 뒤라 관광객도 없지만 거북이가 없어도 들리기 좋을 만큼 충분히 투명하고 예쁜 해변이었다. 나중에 꼭 물놀이 준비를 해서 다시 오기로 하고 일단은 다시 차로 이동했는데 서두르는 이유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의 원숭이들을 보고 목적지에 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녀석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다. 야쿠시마의 서쪽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간 지역으로 해가 뜬 낮에만 서부림도라는 산길이 개방된다. 26km에 해당하는 꽤나 긴 길이지만 마주오는 차는 10분에 한 대 정도로 통행량은 적다. 그 반면에 수시로 야생의 원숭이들과 사슴이 거리는 이곳은 때묻지 않은 자연 속 사파리 공원. 이 길의 규칙은 동물이 보이면 위협하지 않는 것, 알아서 길을 피하게 기다려줘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인데 사람은 먹이가 있음이란 걸 학습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이것이 사람, 사슴, 원숭이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었다. 원숭이가 길을 막는다면 조용히 돌아가면 될 뿐이다. 조금 더 차를 몰고 가서 도착한 곳은 오코 폭포라는 곳인데 지도에 그림이 있어서 왔을 뿐 잘 모르겠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잃어버려서 써야 하는 비상용 피카츄 마스크가 부끄러울 뿐이다. 오코 폭포. 일본 100대 폭포 중 하나라는 표시가 보이는데 정말 생각보다 웅장한 모습의 폭포였다. 관리인도 관광객도 없던 폭포 아래에서 한참을 물구경을 하고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였다. 이번 목적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히라우치 카이추 바다 온천인데 무려 남녀 혼탕이다. 온천에 가기 전 잠시 들린 카페 라폰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석에 앉아 카레 한 잔의 여유를 가졌다. 디저트로 커피도 한 잔 마신 뒤 빠르게 온천으로 발길을 옮긴다. 일본의 교외로 나가면 아직까지 혼탕인 곳들이 꽤나 많아 이제는 혼탕이 놀랍진 않은데 이곳은 무려 수영복도 속옷도 금지하는 완전 알몸 혼탕이었다. 그렇게 맞이한 할아버지들과의 30분 온천 시간 종료. 이것은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온천으로 몸이 노곤해졌을 뿐이다.
실망하니 온천을 뒤로하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한다. 마지막 목적지도 폭포인데 산이 많고 강수량이 풍부한 섬인 만큼 커다란 폭포도 많은 것 같았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나 홀로 야쿠시마. 꽤나 유명한 곳이라 해서 찾아가도 어디든 나 혼자인 게 왠지 모를 스산한 느낌까지 든다. 하지만 그럴수록 발휘되는 건 나의 혼자 놀기 스킬. 숲속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니 모습을 드러내는 샘비로 폭포. 폭포는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거대한 암벽 계곡에 둘러싸인 모습이 압도적이고도 박력이 넘쳤다. 간만에 마스크를 벗어놓고 마음껏 푸른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이 장소를 마지막으로 차를 반납하고 숙소로 향했는데 숙박객들이 나만 빼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오토바이 여행자들끼리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야말로 정세류 여행술. 껴줄 때까지 은근슬쩍 주변 어슬렁거리기를 시전. 결국 자리 한켠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야쿠시마 수십 번 차 고수, 누군가는 6개월 코스의 일본 전국 일주자, 또 한 명은 여행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집과 직장을 구한 사람. 오늘도 이곳 야쿠시마의 게스트하우스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いやもう一人で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一人でゲームやってんじゃないですか。知らねえけど。